이번에는 두 번째 과정으로 교과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첫 번째 그 친구의 진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셨는데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남자 여자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성향 물론 맞아요. 여자 네. 중에서도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네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남학생 치고는 조금 더 잘한 것 같고 여학생 치고는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중간적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다 보시고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판단해 주세요. 우선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에서는 10시 1학년 때는 내신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아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했던 친구라서 나중에 뒤에 이 친구의 내신 성적과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이 친구가 몇 등급 정도 되지? 어느 대학을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세요. 우선 문학 작품에서 봐주면은 주공설에서 제 작가의 가치관이 공자의 사상과 연결되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용 아시죠, 그죠?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남들처럼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인정했지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이 친구는 뭐 하고 싶은 일에 치우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중용이 아니라. 그런 예를 뭐 게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운동, 자기만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용보다는 자기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기가 읽었던 책의 작가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데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했던 대로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대나 비판적인 의견을 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그에 따라서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제 입사관들이 읽었을 때 혹은 교수님들이 읽었을 때 적절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득력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게임, 운동,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제너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스페셜리스트로서 자신만의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앞에서도 학률 통계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서도 과제 지창력이 높은 학생들이었고 또 멘티가 최단 동로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어려워하다 보니까는 교실에 있는 학교 바닥에 있는 그 사각형들을 다 이용해서 몸을 가지고 움직여서 계속 움직여가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분구조법을 설명할 때도 그래프를 계속 작은 원을 쌓고 해서 몇 개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원뿔까지도 만들어서 얘를 증명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일단 이걸 보면 약간 구체물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포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구체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선생님들이 봐야지 기록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기록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선생님들은 노는 건 줄 알았대요. 노는 건 줄 알았는데 가면서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기록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면은 사회문화에 보면은 이제 사회과 과목에 보면 표 분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문제 중에서도 자기는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들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알아보기에서 시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나서 자신이 만약에 시 예산이 주어진다라면은 차일드케어 무료 제공 공약과 야간 자율학습이 지난 위해서 버스 노선을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이 앞에 부분과 이 네. 부분의 은근히 더더욱 이게 남학생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그렇습니까? 드는데 네, 굉장히 네. 적극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네. 면접도 굉장히 잘 볼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사회문화에서 표문제는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표문제 해석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건 수학에 대해서도 조금 재능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문과와 이과생을 봤을 때 보통 교대생을 볼 때 아무래도 문과 지망생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수학 쪽으로 이제 조금 재능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표문제 해석을 적극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실제로 사회 문제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방선거에 그냥 그저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차이드 케어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발 사회 발전 방향으로 어떤 이제 그 지역의 교육을 분석을 했네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 특색, 현황, 장단점 등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제시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향교나 교육 자원이 많은 장점과 하지만 여기에서 부족한 점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사용 설명서를 읽고 나서 개인의 삶의 질 보장이 보장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한데 이 세특에 조금 추가시킨다면은 어떤 부분을 선생님 추가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지역에 대한 조사하는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과의 그 차별성을 좀 더 구체적인 걸 기반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한교가 있다 하더라도 한교가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른들을 위한 교육만 진행되는 한교가 있고요. 한교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한교 그러면 예절과 학문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다양한 그런 요즘은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를 별도로 받아서 만들 프로부터 여러 가지 그 뭐 투어라든지 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이런 한교 활성화 대부로 인해서 아이들이 주말에 또 다른 자기의 장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과 만족도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선생님 의견처럼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된다라면은 지금 보고 있는 교대 지망생들이나 사범대 지망생들은 그런 교육적인 문제들도 같이 분석을 한다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과 선생님이 문과 선생님을 보시는 이과를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보면은 뭐 그래프나 도형 문제를 그림을 그리거나 도표를 이용해서 항상 설명을 했고 교육 관련 기사에서 수학은 언제 많이 포기할까라는 질문에서 초등학교 3학년 분수 파트라는 정말 황당한 얘기 듣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이 친구들이 이제 수포자를 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등공사시 이걸 보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직접 쪼개서 설명해 준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포자를 위해서는 기초학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자기만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수학을 외워서 했습니다. 외워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기사를 접하고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너무 어렵게 서술을 하면은 저도 수능까지 배웠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 입사관들이 저랑 같은 세대인데
너무 어렵게 쓰면은 이것이 어떤지 실제로 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실제적 현상, 그리고 저도 읽었고 아마 제가 읽었으면 대부분의 입사관들도 읽었던 네네. 그런 기사들에서 가져와서 네. 아, 실제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냥 단지 기사를 읽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교육 봉사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려서 이제 이런 기초 학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대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도 뭐 수학을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의 내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 어느 부분이 조금 아쉬울까요? 네. 초등교사 쪽을 희망하는 친구인지는 알겠는데 네네네. 같은 또래 친구들도 이러한 도형 문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최근에는 이러한 수학 도형을 그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형을 쉽게 설명한 사례들, 그런 걸 이용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도 그때 이제 그래프가 처음 나올 때 그런 내용도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멘티로서 네네. 멘티를 알려주는 사례랑 그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소개해달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추가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초등학생들은 자기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도형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장문을 읽고 이 글이죠. 이제 교사들의 비방 글과 전화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기는 부모님들하고 동시에 이제 이 친구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1대1이니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밴드나 SNS 소통을 있으면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런 에티켓이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한 내용들은 항상 영어로 소감문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앞서 했던 거와 이어서 이 교사들이 이제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만 이제 동시에 가입하는 밴드나 SNS 소통 같은 경우는 실제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 명의 선생님들이 업무가 늘어날 거고요. 한 부모에게 이제 어떻게 길게 답변을 달아줬다면 또 누군가 그걸 보고 이제 왜 저의 질문을 이렇게 달아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뭔가 고민을 해보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실제로 면접을 볼 때도 만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금방 말한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답변으로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소감문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방지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대책이 있을까요? 학생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쨌든 뭐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거의 대부분 SNS 기반으로 한 교육들을 제일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어떻게 학부모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학생이 그러면 그 학생은 보고 자란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좀 통하지 않는 그런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교육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아마도 그렇게 이렇게 이 학생은 뭐 교과에 집중해서 다양한 이제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도 많이 수상을 했고요. 많이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진로를 위해서 이제 교과 세특에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친구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소외계층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표현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